공부하는 사람들이 신비 체험을 한다든가 뭐 그 지낸 스승들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이제 처음 공부하는 단계가 진짜 공부의 단계로 진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냥 애들이 그런 게 있어야지만 뭐 하다못해 뭐 본전부를 본다든가 뭐 무슨 할머니라고 하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지리산을 지키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이제 얘가 어느 정도 되나 가름하려고 이제 뭐 꿈으로든 아니면 뭐 실상으로 와서 많이 닮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경로가 있어야지만 내가 이제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그런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 멀은가 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전히 말에 갇힌 거잖아. 그렇죠? 그 선 경험자가 먼저 가본 그렇죠. 자들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럼 그런 걸 겪지 않으면 그런 건 아닌 거네 라고 판단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많은 경험이 필요한 거긴 해요. 그렇죠. 많은 경험이 필요한 거긴 한데 근데 뭐 경험을 개인이 해봤자 얼마나 많이 해. 그리고 경험을 한다고 해도 파란만장한 삶을 본인의 사주대로 살잖아. 그쵸? 근데 뭐 그렇게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 경험값이 모든 걸 다 대변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말씀은 되게 많으니까 그걸 설명해 놓은 것들은 되게 많고 그런데 도인들이 참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고 하면 또 순수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 순수함을 돌려서 얘기하면 바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공부하면서 고생을 하지 않으면 못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 고생이라는 것을 직살나게 하고 나서도 아직 내가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저자세들 그 저자세라는 것은 정성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성을 계속 들여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뭐 그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정성을 들이는 게 잘못된 것이냐라고 한다면 잘못된 건 없죠. 그런데 그 정성의 대상이 많이 틀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준이 올라가는데 더디게 스텝을 밟게 되는 거죠. 흔히들 이제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본다면 이제 뭐 주로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꿈을 꾸거나 꿈을 꿨는데 그게 현실로 드러나거나 혹은 명상을 했는데 뭐 빛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뭔가 화면을 보거나 그리고 아니면 명상을 한다고 했는데 명상은 잘 안 된다고 명상이 잘 안 돼요 라고 하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떠 있는 거를 보거나 그리고 그 현실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일들 그리고 내가 정신이 완전하게 깨었을 때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니면 뭐 명상 상태였는지 그것도 가늠하기 힘든 수준의 다채롭고 무척 생생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나서 내가 뭔가가 시작됐구나 내가 어느 레벨에 도달했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되죠. 명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일들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수련과 수도를 하면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도 요즘에는 문서화되어 있단 말이죠. 영상화되어 있고 자,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명상을 하고 수련과 수도를 하게 되면 일종의 심리가 작용이 돼요. 어떤 심리냐면 그 심리학에 나오죠. 위약 효과 그게 이제 플라시보 긍정적인 효과를 플라시보라고 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노시보라고 하는데 그 두 개 다 적용을 받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업계의 비밀을 좀 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심리적인 작용을 빼놓고서는 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도도 마찬가지고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의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의식이 뭐예요? 라고 하면 신경 쓰는 것,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생각하는 것, 마음을 두는 것,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함을 인식하는 게 바로 의식이라고 한다면 그 신비체험도 어느 정도는 그 신비체험을 가슴 두근두근 기다리면서 명상을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냥 죽겠어서 너무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죽겠어서 명상을 배우는 자들은 살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신비체험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시 먼저 해본 누군가가 어떤 결론성 사고에 여러 가지 예시들을 많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면 그렇게 된다는 데를 이미 마음속에 두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최면 효과가 없겠느냐? 당연히 있죠. 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인지하려 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상상하고 있고 그러면 없던 것도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고? 의식이 다니까. 본인이 그렇게 의식을 거기에 두고 있는데 신비체험이란 건 해야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지점이 어떤 거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신비체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또 이제 그 업계를 흔드는 얘기를 좀 더 할게요. 그러면 소외받잖아. 어디서? 무리들에서. 그 신비체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까? 인간은 누구나 우뚝 서고 싶어요. 근데 잘 봐. 그 강의에 보면 어떤 신비체험을 하는지 아주 낱낱이 고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설명을 들었다니까? 무슨 뭐 레이저가 막 쏴지고 눈에서 광채가 나가고 뭐 무슨 뭐 어떤 모양이 나타나고 이런 뭐 수많은 얘기들이 존재하지 않나요 이미? 그러면 그 결과를 먼저 듣고 나서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라는 거지.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조건을 걸었잖아요. 문제는 명상을 연락이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문제라고. 자, 그러면 그 명제를 놓고 보면은 분명히 아무 일이 안 생겼는데 자기는 뻘쭘해서 혹은 나도
아무것도 안 되는 자가 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분명히 생겨난다니까요. 그러면 봤다 그러는 거예요.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 형형색색 막 빛이 난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들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격상.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도태되죠. 소외되죠. 자, 분명히 강의라는 것은, 특히 무리를 두고 하는 강의는 우등생 위주로 강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강의 수준이 막 격상하긴 하는데 신비체험을 해본 자와 안 해본 자들로 나뉘죠. 그럼 안 해본 자는 열등생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신비체험을 하는 자들이 알게 모르게 늘어난다고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거짓말도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신비체험 못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지금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답부터 내려주면 모든 게 의식이라니까요. 본인이 의식한 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 수준, 의식이 확장된 수준에 따라서 도력은 생겨나고 그릇은 넓어지고, 도력이 생겨나고 그릇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다룰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에너지는 많아지겠죠. 그 에너지를 주는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그러면 내가 넓은 그릇을 갖고 있고 깊은 그릇을 갖고 있으면 그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는 덩치를 갖고 있는 신들이 와서 그 주파수 대역, 본인이 맞이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만큼 에너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능력은 더 일취월장하겠죠. 자, 근데 그렇게 능력자를 할지라도 뭔가를 보지 못할 수 있고요. 듣지 못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에이, 그 장풍도 못 사는데 무슨 뭐 무도인이에요? 라고 하는데, 도통은 뭐냐면요. 모르는 게 없어지는 게 도통이에요. 결론 드릴게요. 우주랑 통해서 그거야. 그게 아니라 얘기를 해요. 근데 답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당신이 이걸 잘못했고 이걸 이렇게 돌려서 풀어내면 답이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스승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 하는데 굳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필요가 있어요? 손에서 무슨 이렇게 막 염력 같은 게 막 사고를 막 펼쳐가지고 뭔가 그럴 필요가 있나? 에너지를 보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뭔가 비전을 보거나 사운드를 듣거나 그렇지 않아도 그냥 아는 거? 그게 바로 12체험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80대 노인분과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분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분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이런 걸 다 어떻게 알아요? 참 신기하네. 신비처럼. 분명히 당신의 아들보다도 어려 보이는데 당신의 문제점을 알고 있고 답도 알고 있어. 신비체험이잖아요. 안 신기한가? 그런 게? 도대체 뭐가 신기한 건지. 그러면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누가 레이저 쏘는 걸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신비하겠죠. 물론 신비한데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하나의 무용담 같은 얘기 아닌가? 야! 난 누가 눈에서 레이저 쏘는 거 봤다? 엄청 강한 황금빛 레이저가 뿅 하고 나가더니
탁 하고 불이 났어. 그걸 뭐 경험한다 한들 무엇이 그렇게 달라지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하죠. 그러면 쇼지님은 명상할 때 아무것도 안 봐요? 저는 보긴 봐요. 보긴 보는데, 이유는, 제가 공부할 때 왔던 모든 신들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무척 자연스럽게 익히면 되는 거지. 그게 꼭 이런 걸 경험해야지 되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있어서도 안 돼요. 왜냐면 일종의 불균형이거든요. 이 물질계에서 그런 현상을 겪는다는 것은 불균형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현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이 지나지 않는 것이죠. 뭔가 신비한 것을 본다는 것은. 근데 이제 비물질계 본인이 비물질계에서 오는 통신을 직접 듣거나 혹은 뭔가 물체가 이동하는 것을 본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물질계, 이 현상계에서 뭔가를 보거나 뭔가를 투시한다거나 뭔가 그 에너지 도는 것을 손대어서 만질 수 있는 자들은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자들이 맞나요? 다니면 막 길가에서 막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름을 떨치게 되면 그냥 유명한 인물이 되어 있죠. 어딜 찾아가야 되잖아.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잘 할래? 잘 할 수가 없어요. 즉,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왜 이상할까요? 도인들은 이 지점에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지점에서 굉장히 많이 자문자답을 꼭 해야만 해요. 왜 이상할까?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고요? 원래 안 보이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지구라는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자들은 현실 세계에 괴리감이 있는 거죠. 즉, 신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막 혼자 떠들어. 미친년이잖아. 미친놈이고. 뭐 하세요? 저 신하고 대화 중이에요. 그래 봐요, 어디서 길거리에서. 그야말로 미친놈이지, 미친년이고. 그런 자들이 특수한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응? 찾아가서 점사 보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특수한 유니폼을 입어요? 왜? 일상생활하기 힘드니까. 근데 공부하는 자들이 그것을 꿈꾼다. 뭔가 잘못 틀어져 있는 거죠. 그럼 공부라는 것은 뭐야? 궁금함이 없어지는 게 공부라는 것은 왜 하냐면 본령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령을 찾게 되면 궁금증이 많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고? 본인의 비물질 세계에서의 정보를 안고 있는 본령이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바로 취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해지죠. 근데 몰랐던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레벨업 한 거 아닌가요? 왜? 대부분 인간은 한 치 앞을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치 앞을 알기 위해서 선각자들을 찾죠. 점사를 치죠. 점사를 보죠. 그리고 종교를 갖죠. 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와 신비체험의 관계는 필수 불가결의 관계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다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수많은 자들이 공부를 하고 내가 그런 능력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손에서 불이 나간다 어떤 사람은. 저 직접 만났어요. 그걸 어디다 갖다 쓸 거예요. 그 능력을. 뭐 20m로 막 난대요. 붕붕 난대. 그 능력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뭐 어벤져스 찍어요? 실사판? 그래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게 맞나? 긴가민가 하고 명상을 진득하게 했는데 내가 뭐 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뭔가 아무것도 안 된다 라고 한다고 해서 본인이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공부 값을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 적용을 시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자문자답을 했는데 답이 딱 나왔는데 그 답대로 행했을 때 사건이 해결이 된다. 사고가 퉁쳐진다. 혹은 판단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판단이 가치로운 답을 낸다 하고 한다면 당신은 통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삶에. 그것들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은 본인이 도력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꼭 뭐 남의 병을 아픈 사람이 보인다거나 그 사람을 고쳐준다거나 뭐 그런 걸 못한다고 본인이 도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과 그 뭐 의통 얘기 많잖아. 뭐 소통, 의통 참 말이 좋아 의통이 그런데 그런 자들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몸 자체가 다른 자들이 그런 특수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되도 않는 의통 받겠다고 막 그러고 뭐 빌고 막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특수한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알아요. 그 믿음이 본인이 어떤 강의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가올 수도 있긴 하지만 본인의 삶이 그렇게 평탄치는 않아요. 그런 자들은. 왜냐고? 신기한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아는 거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무당들도 사실은 그렇죠. 무당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돈벌이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참 안타까워요. 훨씬 더 제대로 된 단계를 밟으면 더 높은 수준의 신들과 교류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돈벌이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뭐 한다 뭐 굿한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뭐 그러고 있는 거지 뭐. 그래서 그래서 오늘 얘기는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신비체험을 하는 것이 꼭 내가 잘 공부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그 궁금증을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것과는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답을 드렸습니다. 또 배워요.